그래서 성인용 한약을 쓰는 경우와 소아용 한약을 쓰는 경우에는 실제로 성분 자체도 다르고 용량도 다릅니다. 그리고 제형도 다르기 때문에 소아용 한약이라고 해서 위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감안해서 처방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이들 같은 경우 한약을 먹고 문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도 한약을 먹어서 잘 낫게 되고 아토피도 아이들 같은 경우 잘 낫거든요. 그런데 약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소아 피부 질환을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언제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애들도 한약 먹어도 되나요? 애들한테 한약을 쓸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예전부터 한약을 먹였던 분들은 질문을 하지 않지만 처음에 피부 질환 때문에 한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부터 하시죠. 특히나 1살도 안 되는 깐난쟁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너무 걱정을 하십니다. 너무 어린데 한약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꼭 하시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환자분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환자분이 아토피로 치료했어요. 그분이 멀쩡해졌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아이가 불행하게도 태열이 생겼어요. 아토피죠. 소아 아토피, 영아 아토피거든요. 대략 한 4개월 정도 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토피가 심해서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멀쩡해졌어요. 엄마도 한약을 4개월 정도 드셨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아토피가 생기니까 우리 아기도 한약을 먹어야 되나로 물어보시는 거죠. 본인이 먹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가 먹으려니까 겁나는 거죠. 왜? 4개월짜리 꼬맹이니까. 너무 어린데 한약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본인은 성인이라서 한약 먹었고 치료했는데 아이는 불안한가요? 불안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한약은 위험하다라는 편견입니다. 우리가 의사에 의해서 쇠뇌된 부분이 크거든요. 한약은 간에 안 좋다. 한약을 먹으면 신장에 안 좋다. 한약을 오래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늘상 들었거든요. 의사들의 앵무새 같이 한약은 안 좋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한약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약을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약이 간에 안 좋다. 이 문구는 사실 파급력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문구가 생겨난 이유는 감기 전쟁 때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감기 전쟁. 예전에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감기를 한약으로 치료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이때 감기과에 해당되는 의사들이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비인후과, 소아과에서 엄청나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 집회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한약은 몸에 안 좋다. 한약은 간에 안 좋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공격했죠. 그걸 바로 감기 전쟁에 의한 후폭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한약은 간에 안 좋다. 한약은 신장에 안 좋다. 한약을 오래 먹으면 안 된다라는 문구를 계속적으로 선전하게 이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의사단체에서도 이런 문구를 선전하는 단체를 따로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불안감은 아이가 약을 처방을 할 때 양약이든 한약이든 다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는 항생제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양약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아기는 무슨 약을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약이든 불안해하는 기저가 깔려 있어요. 너무 어린 아이가 약 먹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약에 대한 불안감, 약은 독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깐난쟁이한테 약을 먹이는 건 싫어요. 한약이라도 나빠요. 불안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토피가 생겼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폐렴에 걸렸어요. 그럼 항생제를 써야겠죠?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폐렴이니까 써야 되는 겁니다.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쓰는 거죠. 치료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그 약이 독약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한약의 경우를 들어볼게요. 소아용 한약과 성인용 한약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성인용 한약을 소아한테 쓸까요? 소아용 한약과 성인용 약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너무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복용하는 약의 타입 자체가 다릅니다. 성인용 한약은 대부분 전탕 혹은 환약 아니면 가루약, 산재를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는 물약 형태가 많고 가루약도 있고 환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를 넣고 물에 전탕하는 방법 혹은 약재를 갈아서 환약이나 산재로 만드는 방법을 쓰게 되겠죠. 그런데 소아용 한약은 조금 다릅니다. 소아는 약 자체의 맛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쓰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제가 치료할 때 소아용 한약은 탕전을 한 이후에 이걸 증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증류 한약을 처방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한약을 달인 후에 증류를 시켜요. 그러면 증류수 같은 물이 되거든요. 정유 성분만 추출해서 증류수를 처방하는 거죠. 맑은 물이라서 약인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입니다. 왜? 정유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약도 효과를 굉장히 잘 내거든요. 그런데 증류약은 맛 자체가 없습니다. 무입니다. 향은 약간 있지만 아이들 먹기에는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맑은 증류수 같이 돼 있으니까 일반 탕약과 다르게 맑죠. 그러니까 성분 자체가 적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아토피를 환자분을 치료해 보면 이 증류수 같은 약을 먹어도 성인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기전에 맞는 약을 정확하게 처방하면 정확하게 낫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2살 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 탕약을 처방하기보다는 증류약을 처방하죠. 왜? 우선 잘 먹어야 되니까. 약을 잘 먹게 돼야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살 이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증류약보다는 탕약을 주죠. 그래서 성인용 약과 똑같은 형태의 탕약을 줍니다. 그러면 성인용 한약과 소아용 한약은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거죠. 몸의 대사 과정이 다르고 몸의 구조가 다르고 약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의 양리적인 효과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다른 용량의, 다른 제형의 약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아와 성인이 가장 다른 게 뭐냐면 간의 대사 능력이 다릅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간에서 효소가 나와서 약을 분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류하는 이 효소 자체가 미성숙해 있습니다. 성인에게 안전한 10mg이 아이에게는 100mg처럼 강한 독성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한테는 독성이 강한 약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장의 배설 기능도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섭취하면 이게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의 여과 능력에 의해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신장 여과 능력이 성인의 20%에서 40% 수준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몸에 쌓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죠. 비비비라고 하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뇌를 보호하는 장벽이 느슨합니다. 그래서 성인에게서 졸음 정도로 끝날 약이 아이에게는 의식저하나 경련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겠죠. 왜? 뇌혈관 벽을 통과해서 비비비를 통과해서 뇌로 들어가니까 치명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간의 문제, 신장의 배설 문제, 그리고 비비비의 문제들 때문에 소아용 한약과 성인용 한약은 분명히 다릅니다. 용량도 다르고 그리고 주된 성분도 다릅니다. 그리고 성인에게 쓸 수 있는 약들을 소아에게 안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약성이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약 위주로 쓰게 되고 그리고 치명적으로 위험한 약들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용 한약을 쓰는 경우와 소아용 한약을 쓰는 경우에는 실제로 성분 자체도 다르고 용량도 다릅니다. 그리고 제형도 다르기 때문에 소아용 한약이라고 해서 위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감안해서 처방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한약을 먹고 문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도 한약을 먹어서 잘 낫게 되고 아토피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낫거든요. 그런데 약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소아용 한약도 드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